안녕하십니까, 음양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궁합 10분 만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그 궁합의 원리와 그리고 글자 간의 합, 충 또는 형, 파 등의 그 관계성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스스로 궁합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합의 사전적 의미는 혼인할 남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는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궁합은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을 오행에 맞추어 보는 궁합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남자와 여자의 성적 어울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겁궁합은 신랑 신부의 생년월일을 12지에 맞추어 보는 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궁합은 오행에 맞추어 보는 궁합, 겁궁합은 12지에 맞추어 보는 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 갑을, 화, 병정, 토, 무기, 금, 경신, 수, 임계의 천간의 10성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사주의 지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궁합의 의미는 말 그대로 궁성의 합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팔자를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주는 과연 어떤 궁이냐 하면 조상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월주는 부모, 형제궁을 의미하고, 일주는 나와 배우자궁을 의미하고, 시주는 자식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주는 사장, 회장님을 의미하고, 월주는 상사, 그리고 일주는 본인이고, 시주는 부하 직원, 아랫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월일시에는 각 주가 의미하는 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주 팔자를 보시면서 이 각 궁이 의미하는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연주는 조상궁이고, 월주는 부모 형제궁이고, 일주는 나하고 배우자궁이고, 시주는 자식궁입니다. 먼저 본인의 궁합 보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일주가 갑진 일주라고 가정하에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와 연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주는 조상궁이기 때문에 자신과 조상의 글자와의 관계성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궁은 본인의 일주와 월주의 글자의 관계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주는 본인과 자식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과 시주의 글자를 비교해서 합인지
충인지 아니면 형인지 이런 글자의 관계성을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 궁합을 보시기 전에 이 글자가 의미하는 그런 뜻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팔자의 위에 있는 천간과 아래에 있는 지지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은 정신이며 생각이고 이상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이상학적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의 지지는 육체고 자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고 환경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간이 어떤 의미인지 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간에 합이 있고 충이 있습니다. 이 천간 십성의 간목은 6번째 만나는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을 하게 됩니다. 갑기, 합, 그 다음에 을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의경, 합, 이렇게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천간에 합의 기운이 있습니다. 합의 기운이라는 것은 정신과 생각이 통하는 기운입니다. 이상이 같은 기운이고 서로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처음 만날 때 마치 서로 마음이 말려서 딱 스파크가 튀는, 아우라가 비치는, 아, 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느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의 충은 자신을 포함해서 7번째 만나는 글자가 충이 됩니다.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 됩니다. 천간의 토는 충을 보지 않습니다. 충이라는 의미는 서로 반대되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충돌하고 뜻이 맞지 않는 그런 기운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 떨어져 있고 지내고 싶다는 생각, 그런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되는 그러한 반대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지의 합과 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먼저 방합이 있습니다. 봄의 그룹 임묘진, 여름의 그룹 사오미, 가을의 그룹 신유술, 겨울의 그룹 해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은 가족 관계의 합입니다. 끈끈한 가족 관계의 합이기 때문에 결속력이 좋고 가족처럼 지내고 화합하고 하는 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합이 있습니다. 신자진, 수국을 열어가는, 수나라를 열어가는 합이고, 해묘미, 목국, 목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합이고, 인호술은 화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합이고, 사유축은 금나라를 이루려는 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합은 이윤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그런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육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마치 부부처럼 화합하는 그런 기운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인해, 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자축합이 있습니다. 지지의 합의 의미는 어떤 만남이라든지 모임, 단결, 의견 일치, 모이고 단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지지 삼합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관계를 위한 모임의 합입니다. 지지 방합의 의미는 가족관계의 합, 친한 지인과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끈끈한 관계의 합을 의미합니다. 지지의 충은 현실적인 분리, 충돌, 헤어짐 등을 의미합니다. 지지의 충도 천간의 충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포함한 7번째 글자와 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좌우충, 충미, 충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엔 일주 상대방의 남자, 본연의 남자의 모습과 자신 본연의 모습의 일주의 궁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간목이고 상대방은 기토입니다. 천간에 갑기 합이 되는 글자끼리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서로가 서로를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그런 천생연분의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 잘 맞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는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합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게 월주 부모님 궁도 합이 되고 본인과 상대방의 남자도 이렇게 육천간에 이런 합이 되니 아주 좋은 궁합이 될 것입니다. 지지는 진토와 축도 큰 영향성은 없습니다. 단지 이 진토와 축토가 만나면 판대 깨트린다는 그런 판대 가끔가다 이런 글자들이 활성화되면 이런 화합을 깨트리는 그런 파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주 자식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주는 경금의 글자와 신금의 글자가 있고 서로 같은 금의 기운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주의 지지는 진토와 미토가 있는데 이 글자도 서로 큰 관계성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두 분의 그 미래의 자녀분의 그런 기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사주 내에서 진진, 형의 글자, 갑경, 충의 글자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되는 자식이고 상대방도 현실적으로 충미, 지지, 충을 만나게 되니 상대방의 자식의 모습도 반드시 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사주 내 궁합을 보면 반드시 자식을 낳으시게 되면 자식과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진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궁의 글자를 서로
비교하고 본인과 상대방의 글자를 비교해서 위의 표처럼 합인지 충인지 이런 것을 관계성만 파악하시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사주를 얼마든지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를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우리 서로 만났는데 상대방의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문에서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글자만 비교해 보시고 충인가 합인가를 따져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궁합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인생을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부부궁합 또는 연인궁합, 과연 내가 저 남자와 잘 맞는지, 아니면 저 남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주인지, 그렇게 이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연인궁합은 천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에 갑목과 기토, 갑기 합입니다. 천간에 죽고 못 사는 정신적인 합이 발생된 사주고, 지지 또한 임목과 해수는 지지 육합이 되는 것입니다. 천간도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고, 현실적으로도 또 육합이 되기 때문에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다 합의된 그런 완벽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고 가문이 반대를 해도 반드시 결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궁합은 일주 천간과 일주 지지에 합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간에 본인은 천간에 갑목이 있고 상대방은 무토가 있다면 이것은 목극토가 됩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을 보시면 목이 토를 극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본인이 상대방을 극하기 때문에 극은 제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주는 본인이 상대방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의지하고 관리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일주, 지지, 임목은 일목이 있고 상대방은 오화가 있습니다. 인호, 삼합입니다. 삼합은 이윤과 이익을 위한, 서로를 위한 그런 합입니다. 직역하면 이 본인의 사주가 상대방을 제어하고 관리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삼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지는 배우자궁도 되지만 본인의 몸도 되는 것입니다. 인과 오가 모이면 화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의 나라는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면 뜨거운 육체적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간은 서로 합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합의되는 궁합도 좋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양 오행이 서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그런
기운을 가진 궁합이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금과 수의 기운만 있고 목과 화의 기운이 약한 사주라면 이를 버리고 이를 키우는 그런 것이 약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본인이 가지지 않는 목과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부족한 그런 기운을 상대방이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도 좋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천간의 합 또는 이렇게 지지의 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글자에 사위 내에 있으면 인, 묘, 진, 사 4칸 안에 아무 글자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글자 중에서 남자가 미래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과거절에 있으면서 경제권을 여자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합이 되면 서로가 좋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궁합 보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궁합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합을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